구하기 프로젝트 구해줄래? 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원 귀염둥이 레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비. 저는 Y대에 재학 중인 대학교 1학년 백지연입니다. 1학기 열심히 대학생활에 낭만을 즐겼더니 성적표에서 낭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 결과 기숙사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2학기는 자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방에서 올라온 저로선 어디에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취의 자도 모르는데 방은 어떻게 구하죠? 레비, 저 좀 구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화려하게 대학생활을 만끽 중이네요. 하지만 방은 아무 데서나 구하면 큰일 난다고요. 레비가 전문가님께 달려가서 꿀팁 쌓아 털어올 테니 기다려봐요. 자, 준비됐죠? 가보자고. 어디 보자. 여기 근방이라고 했는데. 아, 저기구나. 똑똑. 저 레비인데요. 에? 레비? 그 누군데요? 공인중개사님, 여기 신촌이 한때 젊음의 성지였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촌은 서울의 그 주요 대학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등 거대한 대학들이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가 되었죠. 대학교가 몰려 있다 보니 외국 유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요즘은 홍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서 예전에 그 명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울을 대표하는 대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Y대 다니는 1학년 학생인데 1학기엔 기숙사 살다가 성적이 쬐끔 내려가서 탈락했다고 2학기엔 원룸을 구해야 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신촌에 원룸이 많죠? 학생들이 많은 동네라서 매물도 금방 나가나요? 신촌은 이제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원룸 건물들이 훨씬 많은데 좋은 매물, 눈에 괜찮다 하는 집들은 상당히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잘 눈여겨보셨다가 괜찮은 것들은 빨리 계약을 서두르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 신촌만의 분위기나 감성이 있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경의선 숲길이 이제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전에 이제 기찻길로 있던 곳이 천천히 걷는 산책길로 바꿔놓은 곳인데요. 공항철도와 연결돼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 젊은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공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들은 어때요? 신축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겠죠? 수년 전보다 좀 비교가 될 정도로 달라진 게 있다면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노후화된 건물들은 선호하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신축급도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풀옵션 제도로 이제 돼 있다라는 것이고 과거에 하숙 치는 곳 빼놓고는 전부 다 원룸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풀옵션요? 아,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있는 거죠? 그럼 밥솥은요? 라면에 밥 말아 먹어야 하는데요. 밥솥까지는 좀 그렇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생활용품 자체는 본인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가장 부담되는 게 사실 가격인데 좀 어때요? 네, 원룸의 형태 자체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위치나 그다음에 역세권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 보통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월세는 한 60만 원 선, 거기에서 이제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80만 원 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보증금을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인과 조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관리비는 별도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인중개사님, 오늘 사연 주인공에게 딱 맞는 방 혹시 있나요? 네,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해줄래? 여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룸인데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네. 오, 여기가 바로 그 방이군요. 딱 봐도 뭔가 느낌 있는데요. 근데 공인중개사님, 많은 원룸 중 왜 하필 이 방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창문이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공기도 굉장히 잘 통하고 채광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쾌적성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습기나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서 그건 육안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꼼꼼히 구석구석을 이렇게 한 번씩 손으로 체크해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방, 화장실 이런 데는 물을 다 틀어서 수압이 제대로 있는지, 배수 상태가 괜찮은지 이런 거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전기와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같은 것도 작동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전등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가스가 다른 집하고 별도로 꼭 구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라는 거 없이 전부 다 CCTV를 다 설치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락도 보면은 전부 다 새 걸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가 오래되지 않아서 보안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인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멀쩡한데 틀어보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작동을 시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꼭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개인이 쓰는 전기, 가스, 수도는 이제 별도로 이제 내게 되게 있고, 인터넷이라든가 공용전기, 청소, 용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약 전에 꼭 체크리스트를 해서 문서상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와, 원룸 하나 고르는데 이렇게 따질 게 많을 줄이야. 근데 이 정도면 주인공 친구 당장 이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더 볼 것도 없겠는데요. 계약할게요. 계약을 하실 때는 직접 거주하는 주인공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할 차례인데요. 근데 공인중개사님,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괜히 설레서 확 계약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축물 대장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 이렇게 찍혀 있게 되면은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었을 때 계약하는 그 공인중개사가 현재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비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계약 기간 중에 피치모터를 사정으로 해서 또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런 위약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좀 남겨놓을 필요는 있다.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 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체크해야 할 게 진짜 많네요. 꼼꼼히 살펴보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최근에 전 월세 신고제가 의무화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원룸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던 제도인데,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서 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이제 그 대상 자체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원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만 원 이상이 월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원룸들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나면 30일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제 적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최대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에 꼭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과태료요? 저 경찰서 가요? 경찰서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과태료만 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요즘엔 부동산 계약 종이 없이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한다면서요? 이런 원룸 계약도 전자계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제가 또 ESG에 진심인 편이라서요. 과거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이랬었는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전자계약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거 정부 24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한꺼번에 다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도인 거죠. 와, 너무 좋은데요? 프린트도 안 해도 되고. 저 학교 다닐 때 가정통신문 맨날 가방에 넣어두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건 자동으로 정부에 등록된다니. 완전 신세계. 맞아요. 휴대폰 인증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모든 것이 원스텝으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은 집 구하는 것도 정말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레비. 덕분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했어요. 2학기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장학금 받을 거예요.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협력 공인중개사 이경근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20, 30대 청년에게 안성맞춤인 원룸을 찾아다녀봤어요. 본격 집 구하기 프로젝트 구해줄래?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